안녕하세요. 십시일강 안녕하세요. 132회에 안녕하세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천비키 강사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낮췄습니다. 네,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네네. 식사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좋습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모두 다 했는데요. 아니, 지금 네, 큰 소리 한 분 나온 것 같아서요. 다시 해요. 독서 상품권 드리려고 했더니 넘어가야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천비케 원사님 모시고 멘탈 관리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으로 강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먼저 질문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비케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17강에 재방문해 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강에 저하고 또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또 궁금도 하시죠? 네,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이 방을 알게 된 것은 낭낭한 목소리로다가 세상을 일깨운다. 김영숙 선생님의 그 탁월성, 낭독 세상,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계속 염탐하고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이제 거주해서 한 번쯤은 강의하고 싶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강의를 했고 또 앵콜 강의로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낭독하고 디지털 강의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 이 순간 어느 분이 가장 고마울까요? 네, 가장 더 모스트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셨던 저의 그 스승님이세요. 명상 정명호 대한명상협회 스승님이시고 또 거기와 또 비등비등하게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 주신 분이 박철수 저희 멘탈 코칭 센터 인터내셔널 센터의 연구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저는 감사하고 또 어찌 보면 삼위일체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멘탈 코치님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게 돼서 정말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이선영 코치님, 양종혜 코치님 올리고 싶고 또 장국진 아버님께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러 오셨군요. 네, 화이팅 네, 응원합니다. 뒤에 꽃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천백희 강사님이 더 이뻐 보이는 건지 네, 아무튼 예뻐 보이네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17강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17강에 재능 기부 해주실 강사님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특강 자리에서는 수익화, 마케팅 이런 걸로 좀 잘하시는 분을 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양정혜 코치님 화면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차기의 저분을 좀 모시면 좋겠다. 약사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 멘탈 코치이기도 하시고 이 디지털 블로그 홍보 이런 쪽으로 평범한 분이 비범한 모습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모시고 싶은 분이세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양정혜 대표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은 소중하니까 화면 공유해서 천백개 원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 야심한 밤에 모여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앵콜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올 초에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들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방점 찍고 싶다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간에 오늘 오신 분들은 저는 행운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알고 저부터 소개해 올립니다.
저는 이름 재밌잖아요. 천변만변의 시대의 변화에 비상의 키 드리는 천비키 코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와우. 다시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천비키. 와우. 해석이 끝내주는데요. 네. 천변만변의 시대의 변화 속에 비상하는 키 드린다는 이 오. 속에 마음에 드시면 네. 정말 고마워요. 예, 예. 네, 마음에 쏙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의 이름은 실명이라 나중에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제가 다양한 글 활동으로 잠이 오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또 답답한 가슴 이거 툭툭 터는 방법 명상과 멘탈법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차후 보시고요. 저는 현재 저의 커리어는 멘탈 코칭 연구소 사실 3주 전에 MCCI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인터내셔널 멘탈 코칭 센터로 바꿨는데요. 수석 코치로 대한명상협회 이사로 KLPGA 페퍼저축은행의 골프팀의 멘탈 코치, 또 삼성생명 스포츠단의 안세영 선수 멘탈 코치를 올 초까지 했죠. 그리고 한국 스포츠 코칭학회의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곳에서 강의, 코칭을 했고 스포츠에 관한 경력은 차근차근 이 수업을 통해 풀어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움직였던 곳은 여기 뭐 보이시지만 기업이었어요.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삼성 계열, LG 계열, SK 계열 이런 데서 코칭을 했죠. 그리고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 바로 영업 조직이어서 뭐 농협 하나로 유통부터 또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SPC 그룹, 뭐 KB 손해보험 등 돌아다녔죠. 또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곳이 CEO들이시더라고요. 아주대 최고 경영자, 경북대 최고위 가정, 경북 여성 대구 벤처 등등 CEO들에게 많이 또 불려다녔고 인재 육성도 결국은 성과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 고려대 등등 해서 현재 뭐 한국 체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 활동으로는 아시아인의 잡지에 현재 7년째 전문 기자로 멘탈 명상에 관한 글 쓰고 있고요. HRD 협회, 정서 생산성, 정서가 자본이라는 거죠. 그런 논리에 의해 명상 칼럼 주필로 1년간 글을 써왔고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에서는 학습 명상이 온라인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코끼리 앱이라고 우리나라의 마인드 관리하는 음성 플랫폼으로다가 쌍두마차를 달리는 곳 중에 하나가 코끼리 앱인데 여기에서 스타트업 기업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명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플랫폼 가면 저의 명상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무대에 올라선 것은 바로 명상이었어요. 여기 길쭉길쭉한 친구들 보이지만 SK 나이츠 농구단,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소방공무원들, 또 GOP 철책선 안에 있는 육군 장병들 700명가량을 했고, 뭐 기업에도 많이 다녔지만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바로 요 여사님이세요. 혹시 누구일까요? 네. 김영란 대법관, 부군이신 강주연 변호사님하고 제 명상 수업 2번 들어오셔서 참 편안했다. 당시 김영란법 제정하시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 해요. 그때 이제 도움돼서 오셨다고 하니 굉장히 저도 보람된 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코칭이라는 건 너무 멋진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해서 성과를 높인다. 가르치는 티칭, 답을 주고 솔루션 주는 컨설팅,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트레이닝. 이런 것과 달리 코칭은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져서 그 스스로가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제 알았어요. 말로만 했지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는 코칭.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비즈니스 코치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강의를 했고 코칭을 했을 적에 A기업의 CHO 분에게 성공 사례를 드린 게 저한테 기억이 되게 컸어요. 제가 맡았던 팀장님들은 정말 성과가 잘 나요. 그런데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노 게이지가 또 높아서
왜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예, 탁월한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볼 적에 아, 저 자식, 내 자식 맞아? 왜 저거밖에 안 돼? 내가 다 맞춰주는데. 이런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월한 리더도 열정이 분노로 바뀔 때가 있어서 팀원들이 아이고, 저 팀장하고 일하고 싫어요. 일을 배우고 싶지만 그래도 일하기 싫어요. 이럴 적에 리더십 다면평가 하위자를 모셔서 그분들 중에는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도 있고 존경하는 리더, 일 같이 하고 싶은 리더로 뽑혀서 제가 이 책 만든 거 정말 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업에서는 성과 어떻게 더 잘 높일까 고민이 됐어요. 우리나라 코칭 모델 20년 동안 똑같더라. 앉아서 대화하는 모델 이걸 넘어서야 된다. 어떻게 할까? 우연히 일본의 국가대표 멘탈 코치 1호이신 치게 요이치로 상의 코칭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성과 코치 소개해 주세요. 도쿄 코치 회장님, 엉뚱하게 스포츠 멘탈을 하는 찌개상을 모시고 왔으니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도쿄 코치 회장님이 야, 너희 나라에 스포츠 멘탈 없지? 비즈니스 코치들의 초기는 다 스포츠 코치셨어. 스포츠 기술 코치가 비즈니스 코치였던 거야. 오,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와, 그리고 제가 놀랬죠. 이분은 몸을 움직여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경험시키다 보니 와, 저거 나 하고 싶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서 다 반대를 했지만 왜냐? 너 스포츠 좋아해? 너 스포츠 알아? 사실 저는 몸이 약한 사람이라 스포츠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한일 월드컵조차 TV로 보지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스포츠 멘탈 한다니 말릴 수밖에요. 선수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외계인들이었던 거죠. 그럴 적에 어쨌든 뛰는 가슴 어찌할 수 없어서 찌개상을 모시고 2017년도부터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을 한국 최초로 하면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에 체조 우리 유니버시아드 3위 했던 당시 국가대표 신영욱 감독님이 이 친구 13명 중의 선수 중 올등배기입니다. 7번 코칭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입선을 했죠. 그리고 처음 제가 했던 곳이 바로 성남시청의 볼링팀이었어요. 또 레슬링 여기 보이시지만 국가대표 여자 럭비팀, 뭐 사격 양궁에서 32개 종목을 하면서 이제는 요 사진 보여주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의 신화. 영미야 가자. 자, 우리 영미만 하진 않았어요. 의성의 모든 지도자, 믹스더블, 남자, 전력관 다 20명을 모셨기에 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방에 걸친 멘탈 코칭 8.5개월을 하고 그 역사를 쓴 거죠. 아시다시피 컬링이 은메달 딴 것은요. 우리 조기축구 아저씨들이 저기 영국에 있는 명문 축구가를 이긴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던 순간인데 그 이후에는 이런 장면들이 또 연출되죠. 모든 구기 종목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여기 설기현 감독님과 그의 선수들을 코칭을 했죠. 여기 농구 김실애 선수 몸값 최고로 높은 요 김실애 선수와 그의 선수 현주혁 감독님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 조성원 감독님도 코칭을 모시고 했고 SK 나이츠 SK 와이번스 지금 SSG로 바뀌었죠. 거기는 첫 해에 지도자를 코칭하러 들어갔다가 야 이거 우리 선수들도 같이 해다오. 그래서 선수 코칭 2년 동안 한 후 또 현대캐피탈의 최태웅 감독님과 그의 선수들을 배구팀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최대의 5년 동안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코칭을 하고 올해는 8개 팀을 했을 적에 저의 정말 또 감사했던 순간은 한국 신기록을 정지의 원반 던지기 선수와 100회 전국 체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감사하고 대단했던 것은 원래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투창 선수예요. 그런데 어깨 부상으로 원반으로 바꾸고 4학년 때 실업팀 언니들도 제끼고 더군다나 이 기록은 남자 실업팀 선수를 제끼고 만든 거라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의 자랑이고 너무 감사한 순간으로 있었습니다. 저의 경력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져가고 또 가져가길 원하실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야심한 밤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이민지 선생님처럼 대단하시네요. 스포츠맨 선수 멘탈 관리 하셨을 거. 와, 될 수 있으면 강의 열어주신 강사님에서라도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민지 선생님, 제가 스벅 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사실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수업은요. 그래서 주고받고 해서 강지숙 코치님도 너무 감사해요. 강지숙 코치님은 코로나 확진자세요. 그래서 어제 제 특강을 어쩡쩡 들었다. 오늘 온다. 더 투혼을 발휘하셔서 오셨어요. 강지숙 코치님은 건강하셔야 되니까 제가 밥 한번 모실게요. 제가 있는 양재동이나 건대로 오세요. 자, 식사권 드립니다. 예, 감사해요. 이민지 선생님 나중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와, 자, 이민지 쌤, 제가 낭독 독서 모임 10월 초대권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해요. 우리 고근 연락처 선생님 남겨주세요. 맞나요? 네네, 연락처 남겨주세요. 하나둘씩 이렇게 나타나 주시니까 백지원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아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여쭤봤는데 한번 오픈 스크린에서 말씀 주셔도 좋고요. 또 채팅창에 마구마구 쫙쫙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백지연 선생님 뭘 좀 원하실까요? 어떻게 또 들어오셨는지요? 저는 이제 지금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끝부분에만 조금 들었고 멘탈을 코칭해 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들었는데 링크를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네네. 운동선수들을 코칭을 했다고 하셔서 저는 또 한 번 놀랐네요. 그냥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 멘탈을 잡아주시는 강의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 운동선수들이 멘탈이 왔을 때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들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멘탈을 잘 잡아주실 것 같고 저도 이제 코로나를 지나간 지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막 굉장히 그 진짜 멘탈이 떨어질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울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멍하게 뭔가가 이제 손이 다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도 있고 이것도 또한 저도 이제 멘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거죠. 제가 스포츠 현장의 사례를 가지고 또 이쪽 성과를 얘기하는 건 뭐 비즈니스 장면에서도 했고 학생 멘탈도 했고 다양한 멘탈을 했음에도 이쪽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멘탈 갑하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국가대표 선수, 프로 선수들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그 판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대단들 하세요. 다리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탈구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단체 생활 하에 가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엄청난 분들이세요. 운동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장국진 아버님 계시지만 진짜 운동 선수의 아버님이시거든요. 저는 선수들 보면 이게 눈물 쪼르륵 잘 나요, 보면. 어떻게 저 어린 선수가 여기 꾸덕살 100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렇게 훈련하고도 또 공부할까?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저 유럽과 선진국처럼 다 갖춘 사람들이 운동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성과를 내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멘탈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 쓸 수 있어서 제가 요거를 특화시켜서 오늘 많은 사례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백전 선생님 원하시는 거 아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이민지 선생님은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직장 내서 앓고 계시다.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저의 고백도 하겠지만 이 공황장애 솔직히 진짜 무시무시한 악마의 목구멍에 목 이렇게 쳐넣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극복한 사람이에요. 차후에 우리 얘기 나누면서 스벅에서 같이 커피 마시죠. 차라리 그럽시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정아윤 선생님께서 제 지인이 천비케 코치 수업 듣고 있는데 꼭 한번 너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머나. 상상만 했는데 우연찮게 단톡방에 천비키 강의가 떠서 들어왔다. 정아윤 선생님, 혹시 그분 누구신지 말씀 제가 들어도 될까요? 유현실입니다. 아이고야, 네.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천비키 코치님께 둘이 이제 맨 처음에 연락을 드려서 만났던 과정부터 같이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름이 워낙 독특하셔가지고 기억에 남았었는데 다녀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근데 너를 소개시켜주려면 너가 그 수업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단톡방에 선비키님 그 코치님의 성함이 떠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강의를 신청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의도의 힘이죠. 의도의 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길이 있는 곳에 뜻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길이 없었어요. 근데 뜻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요. 우리가 무슨 다단계 같네요. 그 현실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이. 네.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김영수 대표님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 강의 알게 됐고 찾으려고 노력하니 영광이라고 하는 이민지 선생님. 예. 수벅에서 밥 식사권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굉장히 칭찬에 약한 그런 면에서는 멘탈이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우리 이민지 선생님 모시고 있고요. 자, 대부분 제가 조사를 해보면 멘탈 코칭 왜, why 필요한지, what, 뭔지, 멘탈 올리는 코칭 어떻게 하는지, 코칭을 통해 멘탈 올라가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국 멘탈 코칭의 비전, 또 멘탈 코치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사실 저희 멘탈 코칭 전문가 수업은 14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1월부터 10기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스포츠 선수를 둔 부모님, 감독님, 또는 일반 교수님, 교직원, 강사, 정말 다양한 분야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영업인, 비즈니스맨 다 들어오시는데 움직여서 경험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앉았는데요. 코칭이라는 거는 원래 상호작용 주고받고 같이 만들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여서 경험한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어린 시절 자전거 한번 탄 거, 나이가 들어서 탈 수 있는 힘, 무의식, 이 몸이라는 것이 무의식이거든요. 요걸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코칭,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가급적이면 이제 스크린 열어주셔서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어떤 거 같이 해요 라고 하면 기꺼이 즐기면서 허용하시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는데요.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탁월한 그런 방식론을 오늘 주겠다고 했으니 먼저 그들의 특징, 자기인식력이 뛰어나더랍니다. 자기인식이란 나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현재의식, 목표의식, 실행의식. 멘탈 좋은 사람들의 특징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 나의 장점, 강점, 탁월성,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제가 최고의 리더고 또 최고의 선수들이고 최고의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부터 강연 멘탈 열기 위해 자기인식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이 야심한 밤 헐레벌떡 들어오셨기에 먼저 몸을 한번 살짝살짝 풀어볼까요? 자, 어깨 으쓱으쓱, 고개 살랑살랑, 좀 편안하게 긴장을 좀 풀어낼게요. 네, 좋습니다. 어깨 한번 귀 끝까지 올리셨다가 쓱 하고 내리신 후 부드러운 들숨과 함께 날숨 쉬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이완합니다. 부드럽고 깊은 들숨과 함께 날숨 쉬셔서 머리를 텅 비웁니다. 부드러운 들숨과 함께 날숨 쉬셔서 몸은 이완하고 마음을 텅 비웁니다. 나의 일,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위해 멘탈은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상태의 멘탈이 되면 내 삶과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멘탈이 내 삶에 있어, 즉 행복과 성공에 있어 10점 만점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스크린 열어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10점 만점에 나는 8점 중요해, 7점 중요해. 채팅창으로도 써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네, 우리 장 선생님 10점, 예, 이동혁 선생님 10점. 아유, 여기 뭐 스크린 열어준 분들은 다 10점이니까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백전 선생님 10점, 우리 또 이민지 선생님 10점. 예, 채팅창에 또 조수건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죠? 해피크루 선생님 몇 점 정도예요? 아, 겸손을 위해 8점. 네, 해피크루 선생님 좀 스피커를 좀 오픈해 주시겠어요? 말 걸고 싶어요. 네. 조수건 선생님 경우에는 8점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소중한 멘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멘탈요.
음, 이게 그 명상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 같은 걸 좀 하죠. 기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상대랑 유선으로 통화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되게 고급진 영혼이시네요.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공치입니다.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사우나 갑니다. 맛집 가갖고 수다 떨면서 얘기 나누면 스트레스 쫙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강지숙 코치님은 또 어떤 걸로 멘탈 점수를 높이시는지요? 오히려 그 약한 멘탈을 좀 이겨보려고 뭐든지 좀 주저했던 행동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냥 덩달아 멘탈이 강해지는 것 같은, 오히려 다른 걸 하면 자꾸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기도도 하고 저도 명상도 포함입니다. 아, 네. 직면한다. 어쨌든 네, 실행하고자 한다라는 실행 네, 멘탈. 아유, 네. 강력합니다. 변은주 선생님 오픈을 스크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토끼처럼 지금 눈이 반짝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지요? 이 소중한 멘탈, 성공과 행복의 필수적인 멘탈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깜빡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너무 없는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자다가 뭐, 오셨어요. 지금 뭔 내용인지 조금, 질문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변 선생님. 이 열정으로 다음, 다 성공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 수업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자다가 이 정신도 없이 오셨겠어요. 잘 될 멘탈이세요. 그런데, 아유, 를 위해서 제가 멘탈이 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려고 지금 이제 초짜인데, 확실히 써보니까 지금 이거랑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멘탈이 강해진다기보다는 좀 생기는 느낌. 이제 없던 멘탈이 조금 생기는 느낌입니다. 조금 올라오는 느낌. 근데 또 네. 주춤하고 있어서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블로그 멘탈이시네요. 사실, 예, 글로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힐링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자기의 생각, 쓰레기 같은 거 여기다 욕짓거리도 쓰고 뭐도 쓰고 그런데 블로그로다가 이렇게 정리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머릿속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머리가 좀 비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유, 겸손하기까지 하시니 정말 좋은 멘탈이십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 선생님이 또 식단 관리, 신앙생활, 뭐, 운동, 뭐, 대단히 다들 기본으로다가 하시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멘탈 관리, 중요하죠.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 이런 수준 다 삶에서 하고 계세요. 거기서 차별적으로 뭔가 더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멘탈 코칭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즉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회로를 만드는 일. 그 회로가 없으면 사실 그냥 어찌 보면 기분 전환밖에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냥 살풀이 넋두리 한 풀이 정도 수준의 정서 상태만 그냥 해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국가대표 프로선수 멘탈 만드는 거는요. 반복하고 트레이닝하고 그것도 증명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론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기간을 걸쳐서. 그럴 적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경계가 바뀌고 그 신경계를 타고서 이 호르몬이 쫙쫙 내가 원하는 때에 긴장되고 불안하고 떨릴 적에 그 상태를 딱 만들어서 몸의 근육들이 다 반응하여 원하는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상의 멘탈 상태가 돼야 된다. 최상의 멘탈 상태는 지금 하는 기도, 명상 다 중요하고 좋지만 뭔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적에 만들어지더라.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팬 엔더믹 시대가 이제 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자리는 성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1인 기업가, 프리랜서 다 모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성공 방정식을 알아야죠.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죠.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지만 시간 엄청 걸리는 비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 방정식을 갖기 위해서 제가 캐리 스트러그라고 하는 아틀란타 올림픽의 멘탈 갑 모셔왔습니다. 96년도 이 올림픽에 여자 단체전의 1차 시도를 캐리 스트러그가 했지만 엉덩방을 꽝 찍고서 1차 시도 실패합니다. 이때 캐리 스트러그 사실 굉장히 통증이 극심했어요. 왜? 1차 시도 끝날 적에요. 인대가 파열되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팀 닥터가 너 2차 시도하면 병신대 불구대 안 돼 했지만 도전을 했고요. 2차 시도에 성공을 하여서 미국의 조국의 금메달을 여자 체조 최초로 단체전에서 걸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2차 끝나고서 이렇게 주저앉고 감독님의 품에 안겨서 이 영예의 영광의 순간 시상대에 올라서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사실 이 캐리 스트러그가 대단했던 건 뭐냐면 이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을 끝내고 스포츠 경쟁에 도래될 때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계속 금메달을 따고 가는 판에 캐리 스트러그가 어찌 하느냐, 마지막 이 선수가 퍼포먼스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로 금메달을 미국이 최초로 갔냐 못 갔느냐의 게임이니 얼마나 압박과 부담이 심했겠어요. 더군다나 1차 시도 때 그렇게 인대, 아킬레스건 다 끊어져서 절대로 뛰면 안 된다고 할 적에 그걸 딛고서 갔으니 대단한 멘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도전이 없었다면 이런 영광의 순간, 역사에 남는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저 입장이었다면 과연 2차 시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 캐리 스트러그를 제가 성공 방정식에 모신 건데요. 자, 어떤 것들을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기업의 CEO는 또 팀장님들, 1인 기업가들 다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3A.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재능이 있느냐? aptitude, 지식, 정보, 노하우,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캐리 스트러그 당연히 그 해당 분야의 지식, 기술 좋았기 때문에 국대 선수였던 거죠.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 그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이 주어졌느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그 일하는데 돈이 없어. 예산 부족해. 장비 부족해.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환경 조성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려면 이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한 건데 캐리 스트러그는 이 환경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 받아가면서 최고의 시설에서 훈련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공 방정식의 애티튜드, 바로 멘탈적 태도요. 정신적 태도, 멘탈. 그 일을 달성함에 있어서 근성, 끈기, 열정, 도전, 용기가 있는지. 캐리 스트러그 사실은 이 재능과 환경 다 주어졌고 뛰어났지만 1차 시도 때까지도 멘탈도 좋았지만 2차 시도 뛰기 직전에는 아마 이 안에서 가장 무너졌던 것이 이 멘탈입니다. 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 불안감은 엄청나게 증폭됐겠죠. 그런데 멘탈이 좋다 보니까 할 수 있어. 나를 믿고 가보자. 자신감, 자존감, 팀에 대한 헌신, 근성, 용기, 도전, 열정을 가지고 뛰어올라 그렇게 금메달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성공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멘탈 태도라고 합니다. 왜냐? 재능, 환경, 사실 고정값이에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멘탈은 한 번에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면 스포츠 현장에 특히 막 지고 있을 적에 감독님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군들 이길 수 있어. 여름날 흘렸던 그 땀,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간 기억하라 하면 갑자기 와 해가지고 우승 트로피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개천에서 용났다는 스토리는 바로 환경도 별 볼 일 없고 주어진 정보 지식도 없는데 그 멘탈 하나 가지고 승부 건 사람들을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거든요. 이 멘탈은 학생들, 제가 많이 코칭을 해보면 우리 아이 위해서 8학군에 쪽집게 과외 선생님 다 갖다 붙여줬어요. 부모님 IQ도 좋고 걔도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 항상 하는 말 뭐예요? 저 녀석이 머리는 좋은데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도대체 책상머리에 8시간씩도 앉아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성적이. 그거 왜 그래요?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거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탈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성공학자들이 가장 쳐주는 거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고수로 올라갈수록 멘탈 게임 하더라. 재능과 환경 게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격의 그 상황에서도 실력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멘탈 게임 하더라. 같은 선에서도 멘탈 게임, 고수로 가면 갈수록 더 멘탈 게임. 이래서 우리가 이 멘탈, 행복과 성공에 정말 주식, 코인, 뭐 물려주면 뭐합니까? 자기 절제 없어갖고 한순간에 훌러당 다 날라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멘탈,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에게 쓸 수 있는 이거 유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자기 개발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분, 시대적 요청에 따른 공부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 투자하셔서 컨퍼런스도 가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트렌드 아는 거 대단히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키워드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이 멘탈 코칭을 일본에서 가지고 올 적 17년도만 해도 멘탈이라는 말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멘붕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의 은어였습니다.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급작스럽게 멘탈이라는 말 많이 나오더니 신문에 유리 멘탈, 두 멘탈, 가자처럼 바스락바스락 얼마나 약하면 쿠쿠다스 멘탈이겠어요? 멘탈 나갔어요. 멘탈 탈탈 털렸어요. 집 나간 멘탈 찾아주세요. 이런 농담도 하고요. 강력 멘탈, 부처 멘탈, 철강 멘탈 이런 말도 이제 흔하게 우리가 쓰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멘탈에 관한 잡도 많아졌죠. 멘탈 케어, 멘탈 닥터, 멘탈 코치, 트레이너, 프랙티스 관리, 멘탈 헬스, 웰스, 터프니스, 피트니스 등 이제는 급기야 2주 전부터 멘탈 코치 제갈길, 시대가 요청하는 잡이 되다 보니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 이 드라마에서도 제목까지 나오더라 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1인 기업가, 프리랜서, CEO들, 강사, 스포츠 선수, 또 부모님들 성공하시려면요. 거시 환경 분석을 꼭 하시고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 교육, 공부 우리 아이 시키고 내가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뛰어들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스텝을 밟으셔라. 거시환경 분석 틀에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이 소셜, 컬처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텝의 T, 기술적 테크니컬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하고 가는지, 스텝의 E, 경제적으로, P, 정치 법률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반드시 이것을 체크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먹거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는 수직 사회에서 수평 사회로 가고 있어요. 소득 수준 만불일 적에
없었던 말들이 이제 5만 불 시대로 가니 많이 생기죠. 이때 쓰지 않았던 만불 시대, 그때의 단어들, 지금 쓰는 단어, 인권, 정의, 공정, 특별히 인권도 소수 인권, 약자 보호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 말인즉 이제 개인 하나하나가 자기의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나 존중받고 싶어. 자기를 존중해 주세요. 그 자기 존중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표현력도 그래서 세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리하여 나를 알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니 우리 MZ 친구들 농담처럼 하잖아요. MBTI, 너 ESTJ야? 나 ENFP야. 이런 농담을 애들이 해요. 코로나 터지고서 젊은 애들 다 거의 뭐 했어요? 방구석에 앉아서 나를 알자. MBTI 검사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 개인 코치가 있기를 바라요. 돗대기 시장처럼 만져갖고 강의 듣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퍼스널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1인 미디어 시대, 자기 표현력이 너무나 좋아지니까 이제 아예 채널을 만들어서 SNS, 유튜버 마구마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까지 하세요. 필요한 멘탈, 나만의 창의성, 독창성, 고유성, 개성,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표현력이 좋아졌다는 것, 1인 미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은 쌍방소통, 말 조심, 행동 조심, 댓글 한번 잘못 달면 사장돼요. 악플러들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너무 잘 되면 특히 여기 1인 강사들 많으신데 시기질투 모함 막 악플러들이 막 그때 내가 멘탈 정말 중심 잡지 않으면요. 그렇게 훌륭했던 정치인들,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사라진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극단적인 일까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멘탈 지키는 것은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자,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월드 포럼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즉 4차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져야지 돈을 버니 하는 월드 세계 경제 포럼에서 10가지 스킬을 얘기를 했어요. 15년도에 10가지 중에서 2가지 보면 멘탈적 요소였죠. 크리티컬 띵킹, 즉 창의적 사고, 여기 4위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가 10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이 멘탈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려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2개였던 것이 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비티, 아까 10위에 있었던 게 3위로 뻥충 뛰고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정서, 인지력, 10위, 코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 사고 유연성, 인지 유연성, 정서 지능과 함께 2개가 더 들어오죠. 놀랍지 않습니까? AI, 첨단 로봇을 만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술 테크놀로지 속에서 오히려 그런 지식, 정보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가진 그 멘탈력이 더 중요하다고 올라갔던 거는 지금 2020년도에는 더 많아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돈 버는 기술 중에 내 멘탈을 키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나는 과연 정서 생산성, 또 정서 사고 지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창조성, 창의력,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투자하시나요?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지식 공부?
1인 미디어에 필요한 그런 멸치, 포스터 만들기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그 이전에 나의 창의성, 독창성, 고유성 이런 것들이 배어나는 그런 작품물들이 차별적 경쟁력을 만들기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건 이제 성과죠. 성과를 내려면 뭘 점검해야 될지,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여기 계신 1인 미디어, 프리랜서, 영업인, CEO들, 또 스포츠 부모님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의 성과가 안 난다면 이거 점검하시고 우리 아이, 우리 조직원, 우리 고객 성과 안 나면 이 반드시 4가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멘탈 코치로 6년 동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든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의, 두 번째 기, 세 번째, 네 번째 실팀. 성과를 만들어내는 4가지 영역으로 멘탈 코치가 다루는 영역. 즉, 저희는 최적의 심리 멘탈 상태로 최고의 성과를 내기 때문에 성과 코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 4가지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4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퀴즈예요. 퀴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고근 선생님 맞나요? 고근 선생님 한번 이 퀴즈 의기실팀의 약자 뭘까요? 성과 내야 되는 4가지. 의도기술실전팀워.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민지 선생님. 네, 기술 맞고요. 실전 맞고 팀워크 맞고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우리가 좀 고쳐볼까요? 의지. 아이고 틀렸어요. 의지 좋아요. 네, 의지 좋아요. 근데 의지 틀렸어요. 네. 우리 장국진 선생님 뭘지 혹시 아세요? 의욕. 아이고 맞습니다. 아드님이 저한테 멘탈 코칭을 받다 보니 의욕이 확확 좋아져가지고 의욕 바로 맞추시네요. 네, 의리 아주 창의력 대단하세요. 조은혜 선생님. 의미 로고 테라피 배승은 선생님 공부 많이 좀 하신 분이신데요. 의미 로고 테라피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바로 의욕이에요. 이 4가지 분야를 건드는데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제가 이제 직접 드리도록 할게요. 윤태연 SSG 1지명 선수죠. 사실 최근 동안 엄청난 돈을 받고 1지명 선수가 거의 없었는데 이 선수 2억 5천 받고 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코칭 시작해서 프로 선수 들어가기 직전까지 2년 가까이 저한테 배웠던 친구예요. 자, 이 선수는 사실 굉장히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고3 형아들 다 제끼고 끝내기 한판 9회 말 투아웃에 들어가요. 잘하면 영웅, 못하면 역적이 되는 그 게임에서 긴장도 어마무시할 적에 멘탈 코칭을 받으러 옵니다. 자, 이 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맨 처음에 제가 긴장을 하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긴장을 오히려 좀 즐기게 돼가지고 더 성과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이게 루틴을 만들다 보니까 실전에 써먹으면서 긴장도 많이 풀어지고 네, 그러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네, 풀기 위해서 여기 왔고 네. 긴장 푸는 방법을 이제 같이 익히면서 많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태연이의 인터뷰죠. 제가 긴장을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줄 모르고 오히려 긴장을 없애려고 하면은 좀 악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 친구는 이제 긴장을 즐기는 멘탈이 네. 된 거예요. 그 즐기게끔 하는 것을 제가 멘탈 코칭으로다가 같이 만든 거죠. 전국대회 작년 우승할 때, 네, 네? 아니다. 요번 황사 할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 처음 전국대회다 보니까 그때 좀 루틴도 많이 써먹고 혼자만의 그 긴장하는 것도 많이 써먹다 보니까 오히려 즐겼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긴장을 즐긴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긴장을 즐기게끔 만드는 코칭, 의욕 코칭 중에 하나를 제가 했던 거고요. 여기서 앵콜 강의다 보니까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퀴즈 내보죠. 불안감을 어떤 셀프 토크로 받아들일 적에 더 수행력이 좋은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가 연구를 한 내용이에요. 자, 무대 위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죠. 대중연설을 앞두고서 한 그룹한테는 떨리고 불안할 적마다 exciting 하세요라고 했고, 한 그룹에게는 침착하자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것도 떨리는데 마치 유부가 탤런트 같이 뒤에 쭉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잘했어, 못했어, 삐삐 부자 누르면서 떨어졌어, 못했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죠. 자, 이럴 적에 exciting이라고 떨릴 적마다 했던 1그룹이 퍼포먼스 수행력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침착하자라고 했던 2그룹이 퍼포먼스가 좋았을까요? 자, 채팅창에 1번이다, 2번이다 한번 놓아주시고 스크린 여신 분은 1번이다, 2번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네, 1번, 1번, 1번. 네, 이동혁 선생님 불안을 억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1번, 1번. 오케이. 네, 맞습니다. 다 공부를 하신 분들. 2번, 이런 것 정도는 퀴즈도 아니야. 라고 하는 실력 있는 분들만 오셨군요. 조수근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자 하면 더 걱정되고 침착하자 하면 더 반대로. 자, 그래서 침착하자라고 하면 더 침착하지 않아져서 그렇다는 건가요? 조수근 선생님? 네. 스크린과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예.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대 기제가 더 작동되니까 그렇다. 네네. 오케이. 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물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서 벌써 실전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여기서 침착하자, 침착하자 안 돼요. 두근두근 뛸 적에 이 생리적 반응, 오, 익사이팅에 난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는 현장 그 순간 실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반면에 우리 윤태호 선수는요. 두산 베어스 입단한 이 친구는 태연이하고 달리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자꾸 부상이에요. 뭐 조금 하면 팔꿈치 어깨 부상돼가지고 몇 번 던지고 또 재활. 또 재활 끝나고 몇 번 던지고 재활. 처음 저를 만났을 적에는 눈도 못 마주 봤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때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코칭 윤리 규정에 의해 공개도 된다고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하고 했던 것 동기부여 코칭 그 부분 의욕을 높이는 걸 집중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그 밖에도 기술 코칭도 사실 하고요. 다양하게 다 했어요. 왜냐? 이 친구도 2년 가까이 프로 입단 직전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인터뷰를 해주는 거죠. 멘탈 코칭 통해 어떤 도움 받았어요? 부상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배웠고 시합 때 긴장 빨리 푸는 방법 배워 좋았어요. 멘탈 코칭 추천하면 어떤 선수에게 도움이 될 걸로 보여요? 저처럼 부상이 많거나 시합 시 불안감 많이 느끼는 선수들 받으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멘탈 코칭이 운동뿐 아니라 자신의 성격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성격 많이 밝아졌고 많이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만약 멘탈 코칭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지금처럼 프로로 가지 못했을 거고 아직 소극적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인터뷰를 해줬어요. 사실 여기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친구 그때 목소리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태호의 빙의를 해가지고요. 이 친구 목소리 되게 낮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선수들 사실 되게 비슷하죠? 태연, 태호,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 친구들이 같이 프로야구에 동시 입단을 한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여기 사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는 거죠. 태연이 태호 어머니는 이 친구들이 아까 1차 지명 2억 5천 받았다 그랬죠?
그 돈 받기도 전에 학교에 2천만 원 장학금을 쾌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저하고 긴밀하게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코칭을 어머니도 이제 논의하고 긴밀한 관계로 이제 했는데, 사실 왜 우리 아이들 선수뿐만 아니라 멘탈 코치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전에는 삼촌, 고모, 이모, 큰 누나 이런 분들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뭘 좀 도와줄까? 아, 너 진짜 어려웠겠다.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대화해줄 상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서로가 다 바쁜 거예요. 부모조차도 애를 케어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돼요?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멘탈 코치가 싹 들어가서 고모, 이모, 삼촌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부모에게 잘 전하고, 또 부모가 요청하는 거, 왜냐면 부모가 얘기를 하면요 잔소리, 쓴소리, 잡소리밖에 애들이 안 들어요. 그 좋은 소리를 멘탈 코치가 대신 들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태연이 태호 엄마도 저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네, 갑자기 충동적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장국진 네, CEO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소기업으로다가 계신 CEO신데, 장국진 아버님을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굉장히 바쁘신 CEO세요. 근데 모시고자 했던 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꿈, 특히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주셨으면 좋겠다. 중학교 2학년 골프 아드님을 또 키우고 계셔서 저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니까, 오케이,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와주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변화를 좀 짧게 좀 들려주시면, 여기 학부모들 많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진짜 그 천비키 선생님을 뵙고 나서 너무 빠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늦둥이 아들이기 때문에 혹여나 손이나 발에 먼지라도 묻을까 봐 진짜 보석을 안고 다니듯이 얘를 키웠어요. 근데 첫 번째 큰 변화는 선생님을 뵙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는 어떻게 스포츠 선수로서 멘탈을 변화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까, 그거에 대해서 나이도 어린 놈이 고민을 해갖고, 첫 번째 큰 변화는 맨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이 새끼야. 해야지. 일어나면 간신히 뭐 30초 만에 씻고 밥은 한 10여 분 만에 먹고, 지가 무슨 그룹 회장이에요. 나가자 하면 차에 태워서 교문 앞에까지 다 모셔다 놓고 다녀오세요 하는 거였는데, 비키 선생님 만나고 나서는 아버지, 엄마, 나 이제 신세 안 지고 내가 6시에 일어나서 내가 다 챙겨서 갈 거야. 그렇게 한 지가 이번 주가 3주 차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통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줬어요. 진짜 이게 잘못하면 제가 욕먹을 짓인데, 제가 애지중지 아껴서 쓰는 카드를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줬어요. 기프트. 자, 너 열심히 변화했는데 큰 돈을 쓰지 말고 그냥 너 아직 어리니까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러면 얘가 수업 끝나고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참새가 방앗간 가듯이 편의점에 가서 1,500원, 3,000원짜리 먹고, 어휴, 오늘 학교 생활 잘했네. 자, 이제 빨리 지하철 타고 엄마 만나서 빨리 연습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지하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깜짝 놀란 두 번째가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전 처음에 옷이 너무 커갖고 겨드랑이에 옷을 자꾸 집어넣고서 스윙 연습하길래, 아, 엄마가 하고 아버지가 좀 너무 큰 거 사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아들이지만 죄송했어요. 아, 좀 더 피트가 잘 되는 거로 바꿔줘야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의 루틴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비키 선생님 만나 뵙고서 가장 큰 변화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사실 신기해요. 꼭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애가 좀 변하는 게 신기하고 진짜 부쩍 최근 짧은 기간 내에 애가 정신적으로 한 3-4등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이 자리를 통해서 선비키 선생님 만나 뵌 거 진짜 행운이고 영광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오늘도 좋은 말씀 하셔갖고 저도 이거 한번 회사에 가서 이거 한번 트레이닝 좀 해보고 내가 한번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멘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비키 선생님을 저희 회사에 강사로 한번 초청을 해갖고 한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멘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바쁘신 CEO셔가지고 밤낮 주야불철 일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아드님 저한테 이제 맡겨주셔서 저도 그 친구가 너무 신통방통한 거 아까 이 겨드랑이에 자꾸 옷 껴놓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요. 저하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 친구가 쌩님 저는 이렇게 팔 붙여갖고 스윙을 할 적에 잘 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붙이고 할까? 아! 저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옷을 이렇게 일부러 낑겨 넣는 동작을 한 번 함으로써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스코어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찾아내게 하니까 본인이 막 신나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봐도 진짜 우리 아드님이 신통방통해갖고 저의 삶의 보람이고 특히 학생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승, 1등 그거 성과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인생 멘탈, 인성 멘탈, 생활 멘탈입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요. 1등을 한들 뭘 하고 해도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준 아이들 여기 계신 멘탈 코치들도 많지만 진짜 내 아이같이 이모, 고모, 삼촌, 오빠처럼 친형처럼 친언니처럼 친누나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케어를 해서 이게 된 거지 뭐 기술, 스킬 그건 굉장히 일부예요. 핵심은 멘탈이 기술이다. 마음이 실력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장국진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강주강 선수를 SK에서 제가 코칭을 할 때예요. 이 선수는 넥센에서 10년 동안 타자로서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당시 염경엽 SK 단장님이 강주강 너는 투수로 159속이 나오는 정말 좋은 선수잖아. 우리 구단에 투수가 필요하니 너 와.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문제는 공을 아무리 던지려고 그래도 공을 던지질 못해요. 왜냐? 이 선수 원래 고등학교 때는 투수였어요. 그런데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타자로 전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을 던져야 될 SK 선수 이것만 무의식에서 자꾸 야, 너 공 던지다가 옛날처럼 또 다치면 구단에서 네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이 선수가 아무리 던지려 해도 나는 위대한 투수야.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질렀대요. 안 되더래요. 아무리 트레이너 코치, 기술 코치, 재활 코치, 팀 닥터가 너 어깨 이상 아무것도 없어. 던져도 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염경엽 단장님이 멘탈 코치 부처해서 제가 들어갔던 거고요. 7번 한 끝에 강주강 선수가 결국 1군에 성공적으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강지광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엔트리에 등록이 됐는데 오늘 다시 바로 마운드에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광 선수의 SK 이적 후 첫 등판 투수로서의 첫 무대가 펼쳐지겠습니다. 참 기대가 투수 되는데요. 강지광 선수를 오늘 만나보게 됐습니다. 예, 좌익수 윤정우, 유격수 박승욱 투입되어 있는 SK입니다.
이우성 때렸습니다. 먹힌 타구. 1루수 로맥.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강지광 선수가 첫 아웃 카운트를 챙겼습니다. 예, 힘이 있습니다. 예. 예, 묵직함도 있고 사실 지금 몸쪽에 좀 몰리는 공, 힘 있는 이우성 타자도 힘 대 힘으로 승부를 했지만 공의 스피드에 밀리면서 멀리 뻗지를 못하네요. 전광판에 152가 나왔습니다. 네, 성공적인 첫 등판 이후 저하고 바로 문자를 교신을 했죠. 이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날 시합 끝나자마자 너무너무 멋있어요. 눈물도 나고 우리 무한 가능성에 또 한 발자국 나갑시다. 파이팅!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첫 경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공부였던 것 같아요. 조금은 성장한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때 나오는 온몸의 도파민이 바로 약인 거죠. 저는 그 재미로 사명감을 안고 이 일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선수 기량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최대의 단거리, 중장거리예요. 정확하게는. 중장거리 선수가 저를 찾아왔을 적에는 이미 징크스, 트라우마 상태인 거죠. 왜냐? 이 선수는 가장 중요한 대회가 육상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에요. 올해는 10월 7일 울산에서 열리는데요. 그 전국체전의 기록을 내야지만 이들은 좋은 실업팀의 직장을 운동선수로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여름이나 꼭 겨울에 특히 여름 전지훈련을 가면 발목 부상 또는 발가락 골절 계속 다쳐서 심지어 저를 만나기 그 전 해에는 전국체전조차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해엔 전지훈련 가기 전에 다쳤다고 미리 교수님한테 거짓말을 칠까? 그 고민할 적에 기술 코치가 찾아서 이 친구가 코칭을 받게 된 거예요.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스포츠 업계에 날이 너무 춥거나 날이 너무 더우면 환경이 굉장히 좋은 따뜻한 곳이나 적정한 온도가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저하고 기량 향상 코칭한 후 이 친구가 최초로 7년 만에 왔던 그 부상의 징크스를 깨고 전국체전대회도 나갔고요. 바로 일본 대회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요. 멘탈 코치는 기술을 다룰 수가 없다. 가 아니라 기술을 다룰 수 있어요. 이게 저희 멘탈 코칭의 핵심입니다. 저는 야구도 안 해봤고 아직도 룰도 잘 몰라요. 축구 잘 몰라요. 하지만 전 구단에 들어가서 그 선수들을 기술 코칭을 했던 것은 우리 골프 친구 페퍼 KLPGA 기술 코칭을 할 수 있는 것은 멘탈식으로 보는 기술이 있어요. 이럴 적에 이 친구가 저한테 기술적인 코칭을 받고서 그게 확 트라우마가 꺾인 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의 아들, 따님이 학업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는 여기에 계신 비즈니스맨들 내가 하는 업무에 기술이 딸리거나 육성해야 될 팀원과 또 동료들이 기술이 딸릴 적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와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더 열심히 하면 돼. 이게 과연 실질적 도움이 될까요? 정말 기술 떨어져서 슬럼프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말로다가 극복되기 어려워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멘탈식으로 보는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그 기술 코칭을 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감사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민지 선생님이 7년 동안의 징크스를 깼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들어준다라는 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고요. 공감, 경청, 인정, 지지, 격려 이런 모든 양념장들이라고 해요. 양념장 갖고는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본질적인 기술 코칭을 해야지 실질적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멘탈 코치의 탁월성이 있는 거고요. 자, 서승재 도쿄올림픽 때 보셨어요. 굉장히 배드민턴 잘했던 삼성생명의 선수죠. 요 선수가 사실 저한테 올 적에는 삼성생명에서 이 친구가 법률적인 문제로 굉장히 압박감이 큰데 저희 삼성생명까지 이적을 했으니, 그런데 큰 대회는 앞두고 있으니 이 친구 멘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코칭 부탁합니다 해서 의뢰를 해서 제가 7번 코칭을 했고 이 선수가 그 대회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때 제일 도움 많이 됐다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합니다. 제가 요걸로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경북대 최고위 과정, 뭐 CEO들 모시고서도 또 창업가들 모시고서도 많이 했던 건데요. 전 분야의 모든 영역, 우리 학업을 하는 친구들, 스피치를 하셔야 되는 강사들 다 썼던 방식 공개합니다. 멘탈갑 시나리오 만들기.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학생이든 선수든 비즈니스맨이든, 아유, 코치님, 설마 그런 일 있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제가 겨우 잊었는데 그거 꺼내지지 마세요. 멘탈 약한 선수들 특징. 저 경기 싹 잊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멘탈법이래요. 빨리 잊는 거. 정리도 안 하고 다음 계획도 안 하고 회피. 멘탈 좋은 사람들의 특징. 서승재 선수. 코치님, 저 이런 일 일어날까 봐 좀 걱정돼요. 설마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고 싶어요. 이들은 멘탈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비즈니스맨이든 스피치를 하시는 분이든 누구나 다 멘붕을 경험하시는 일이 있어요. CEO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멘붕을 경험하는지 그걸 다 정리를 해봐라. 예를 들어서 서승재 선수. 제가 실수할 적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할 적에 멘붕 와요. 앞이 깜깜해진다. 하얘진다, 머리가. 이런 거 있죠. 비즈니스맨들은 중요 협상 때 실언할 적에, 또 학생들 실수로다가 오답 적을 적에, 다양한 상황의 그런 실수들, 멘붕 와요. 또 어떤 상황들 있을까요? CEO들 많이 보면 코로나 때 안타깝게도 빚쟁이 빚독촉 오면 가슴이 쿨렁쿨렁 하면서 그때 멘붕 빠고신데요. 돈 해결이 안 될 적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놓고 그 멘붕이 일어날 적에 나는 어떤 신체 감각을 경험하는지, 다리에 힘이 쪽 빠진다, 어깨가 움츠러진다, 호흡이 가빠진다라는 신체 증세들을 한번 메타인지력으로 관찰해서 한번 정리해 봐라. 그리고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봐라. 모 CEO 같은 경우에는 멘붕이 딱 빚독촉 오면요. 담배를 막 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대요. 또 모 강사는 자기가 불안, 이 교환 작성이 잘 안 되고 강사 그 스피치 연습이 잘 안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먹는 거를 발견했대요. 또 먹방을 막 본다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습관적인 패턴, 멘붕만 일어나면 나오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 충동적 행동을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는 생각도 미친, 이 머저리 바보 뚱딴지 이렇게 자학을 하더라. 그때 올라오는 자괴감, 우울감, 감정, 생각, 행동, 느낌 모든 걸 다 메타인지력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멘탈 갑됩시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멘탈 좋은 사람의 특징. 현재 인식 잘하더라. 지금 나 어떤 상태지? 나 떨고 있구나. 미친 듯이 먹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본다. 두 번째, 멘탈 좋은 사람은 목적의식 좋다. 그럼 나 원하는 상태 뭐지? 벗어나고 싶어. 편안하게 하고 싶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에 집중한다.
세 번째,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셀프 토킹 어떻게 할 적에 내가 다시 힘을 차리고 어떤 동작과 어떤 행동을 할 적에 내가 다시 멘탈 갑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걸 완전히 다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멘탈 시나리오 방식이고요. 요것을 정리를 너무나 잘 한 후 2차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요. 몸에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장국진 CEO님의 아드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75타, 잘했을 적에 그랬대요. 못할 적에는 79타, 지금 69타까지 줄인 거거든요. 멘탈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다음 하시는 거 트레이닝. 마치 연기자가 대본을 보고서 먼저 1차적으로 연기만 하잖아요. 2차 어떻게 해요? 대본을 보지 않고 몸에 완전히 익히죠. 동작을 막 하면서 가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나누는 세기의 수영꾼, 바로 마이클 펠프스. 정말 28개의 메달을 올림픽에서 땄고 그중 23개가 금메달이니 수영의 황제라고 할 만하죠. 이분이 했던 방식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즉, 이 친구는 사실 ADHD 증후군이 되게 심해서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불안증을 겪으니 안 되겠다. 운동을 시켜서 저 불안 에너지들을 뽑아내야겠다. 우리 남학생 애들은 꼭 운동시켜야 됩니다. 그럴 적에 마이클 펠프스가 중3 때 만난 밥 코치. 그 수영 코치는 마이클 펠프스를 보고 직감을 하죠. 와, 너는 팔다리 기럭지가 길쭉길쭉하니 수영을 하면 진짜 잘하겠구나.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선수를 대선수를 키우기에 주문을 하게 돼요. 비디오 테이프 돌려. 그거는 뭐냐? 의식이 평안하게 안정될 자기 직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 직전. 비디오 테이프 돌려 하면 자신이 했던 그 레이스, 실제 물 1000번 들어가서 막 수영했던 그것을 완벽하게 멘탈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훈련하게 하는 거였어요. 1000번 들어갔을 적의 물소리, 수영장의 소독약 냄새, 첨벙첨벙 물방울 튀는 그 감각 완벽하게 느껴서 실제 훈련에서 1분 50초를 했다 하면 눈 딱 떴을 적에 1분 50초가 되도록 멘탈 리허설을 한 거죠. 이게 언제 발휘가 되느냐? 베이징 올림픽 때에 이 친구가 엄청난 사건, 멘붕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1000번 뛰어들었는데 수경에 물이 점점 들어와요. 3바퀴 돌았을 적엔 거의 안 보여요. 수영선수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몇 레이스를 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마이클 펠프스 평소에 이 멘탈 붕괴의 상황을 멘탈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암전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 깜깜한 상태에서도 훈련을 했다. 멘탈로. 그래서 완벽하게 물이 수경에 차서 안 보이는 순간 오케이 하고서 막 해요. 그리고서 2바퀴, 3바퀴 막 돌고서 벽을 탁 터치해서 팍 물에 떴을 적에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꼭 오늘 해야 될 과제가 또는 우리 자녀의 멘탈을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 팀원의 멘탈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 멘탈 시나리오 해보세요. 제가 기업 가서도 또 영업 조직 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 고성과를 내야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굉장히 해결 효과 많이 봤다라고 해주셔서 이걸 공개를 했고, 그럼 과연 얼마를 해야 되느냐? 우리 골프의 한때 여왕이라고 불렸던 주타누간이 있어요. 만년 2등이에요. LPGA에 가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계속 2등만 하니 얼마나 힘들고 속상해요. 이럴 적에 이 선수가 우승하고 싶은 열망에 찾아간 사람 기술 코치 아니더라. 멘탈 코치더라. 멘탈 코치 찾아가서
저 우승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적에 멘탈 코치가 주탄우간 너를 보니까 너는 미소를 지을 적에 이완이 돼서 샷을 잘하는 경향성이 있구나. 이제부터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매 홀마다 딱 쓰면 이렇게 미소를 지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탄우간의 미소 굉장히 어색해요. 입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먹혔어요. 이 이후로는 주탄우간이 1등을 수년 동안 해서 골프의 여왕이 돼요. 자, 여기서 퀴즈. 주탄우간의 미소 루틴 아시는 분 빼고 모르시는 분 얼마 걸려서 이게 루틴으로 장착되어 성과를 냈을까요? 자, 스벅 쏩니다. 스벅 가자고요. 스벅. 자, 모르시는 분만 부탁드려요. 정답을 한 번쯤 아신 분은 양심 선언하세요. 자, 7주 일주일, 3주 21일, 백전쌤 21일, 네, 15일. 아, 우리 선수 부모님들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가 봐요. 3일. 예. 그래요. 강지숙 코치님 양심 선언. 그래요. 제가 식사권 드렸잖아요. 정아윤 선생님은 7, 5. 예. 자, 정답. 정답은 네, 저기 장국진 아버님. 혹시 3이 3 뭐예요? 골프 아드님이시니까 제가 기회 한번 드리죠. 3일이요? 3년. 네? 아이고, 3년.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참 재밌어요. 운동선수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막 3년, 2년, 1년으로 하고 모르시는 분은 3일, 2일 막 이렇게 가요. 3시간 막 이렇게 가. 자,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정답은 바로 6개월이에요. 성과를 내려면 최소 6개월을 해야 해요. 왜냐? 저 선수가 LPGA 가서 우승하는 경우는 저 한 홀의 값이 1,000만 원짜리 몇 억짜리예요. 우리 골프 칠 적에 명랑 골프 랄라랄라랄라랄라 골프 재밌어 해서 가시잖아요. 그럼 되게 잘 치시는데 우리 비즈니스맨들 뭐라고 하냐면 한 홀에 10,000원 걸리면 살짝 떨린대요. 거기에 10만 원이 돼버리면 이제 덜덜덜덜 이렇게 조금 된대요. 그게 100만 원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얘진대요. 이런 게임이죠. 즉 무의식이 웃을 수 있을 적에 저런 몇 억,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홀에서 웃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훈련 안 되면 못 웃어요. 웃으려고 해도요. 웃음이 나오겠어요? 예, 그쵸. 고군 선생님. 그렇죠. 그래요. 조승은 선생님 미수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게 무의식화 시켜야 돼서 그래요. 실전에서 발휘돼야 되니까. 그게 실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멘탈 시나리오 6개월 정도 그렇게까지 안 걸려도 돼요. 그래서 꼭 하시라는 얘기고 사실 타이거 우즈 이런 얘기 했어요. 스윙을 배우는 것 5분 걸렸다. 내 것으로 익히는 것 3만 시간 걸렸다. 한 기술로다가 성과를 내려면요. 3만 시간 걸려요. 그러니 이 선수가 대선수로서 하이 퍼포머로다가 아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천비키 코치가 운동에 대해서 너무 잘하네. 솔직히 말하세요. 운동 좋아했고 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모셔온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지금 이 대머리 아저씨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영국인 88 올림픽 때에 100m 평양에서 골드메달 딴 분이에요. 이분이 은퇴할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자들을 앉혀놓고 나는 수영 지도자 되는 거 꿈 아닙니다. 저는 이 은퇴와 동시에 비즈니스 코치가 될 거예요. 기자들의 반응. 당신이 비즈니스 코치가 된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당신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를 금메달로 만드신 저의 코치가
비즈니스 코치로서 수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금메달을 이 업계에서 땄으니 저도 당연히 저 업계에서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레인 4에서 금메달을 땄고 지금 컴퍼니 이름이 레인 4예요. 20년 넘게 잘하고 계세요. 비즈니스 코치로.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컬링부터 뭐 골프까지 저 솔직히 스크린 골프도 쳐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코칭의 매력 때문입니다. 자, 타이거 우즈 여기 나타났는데요. 이분이 정말 잘했을 적에는 기술 코치가 붙고 최고의 트레이너가 붙어서 반복 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폐인이 됐을 적에 정신과 의사의 약물을 복용해가며 치료를 위해서 상담사가 붙었죠. 마이너스 10점의 에너지를 딱 가질 적에 상담사는 아마 치료를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 당신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성적 학대가 있나요? 성적 트라우마가 있나요? 이렇게 원인을 조사해서 치유를 하는 질문들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상화가 찍찍찍찍 되면서 제로점으로 딱 올 적에 멘탈 코치가 붙습니다. 멘탈 코치는 정상화된 이 타이거 우즈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타이거 우즈, 원하는 꿈, 원하는 성과가 뭐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장점은 뭐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성공 경험이 있나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서로 던지지만 방향이 다르더라. 우리는 성과를 더 극대화하는 미래로 끌고 가는 질문이지만 보통 심리 상담사가 하시는 질문들은 치료의 안정화에 많은 부분 할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된 기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핵심이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가 알아가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멘탈 기술 하나만 또 공개를 해보죠. 컬링팀. 우리 이 팀을 만날 적에 정말 힘들었어요. 컬링은 비인기도 아니라 비인지 종목이었기에 제가 처음에 의성에 컬링하러 가요 라고 하면 제 지인들이 의성에 컬링이라는 마늘 종자도 생겼니? 의성은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그랬었던 때였어요. 법적 소송도 있었고요. 스폰서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영미 경애가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훈련을 할 때였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저 진천 선수촌에서 정말 훈련 뛰고 한 상 떡 차려놓고 집내 산미를 다 맛보면서 영양 보충 받고 트레이너한테 마사지 받고 한숨 자고 그렇게 완벽하게 제공되는 분들이에요. 국위선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컬링팀은 못 그랬어요. 자, 이럴 적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 맞아. 우리의 코치의 역할, 공감. 많이 힘들죠? 좋아요. 이럴 적에 원하는 상태는 뭐예요? 우리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원하는 건 뭐예요? 우승이요. 메달요. 오케이. 그러면 편안해져야 돼요. 안정이 돼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초연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질문, 실행력을 강화하는 그 질문. 선수들, 우리 지금 법률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지금 스폰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멘탈, 강력한 사람이더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훈련에 매일매일 집중하는 거요. 오케이. 그것에 집중하고 실행합시다. 사실 팬데믹, 코로나 터질 적에 우리 많은 분들 이랬죠. 아이고 코로나 언제 끝나. 아이고 저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세계 경제 어찌. 그거 통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렇지만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살더라.
내가 원하는 거 집중하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의식이 뺏겨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강력 멘탈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만 구분해도 거기서 많은 부분 고민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우리 함께 할 일, 하늘이 맡길 일. 컬링 선수들, 우리 훈련 열심히 착실하게 동료와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하고 금메달, 그거 우리가 할 일일까요? 하늘에 맡길 일일까요? 하늘에 맡길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포츠는 운이라 그래요. 운이 반이라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운이 열리기 때문에 죽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지인 인사, 내가 할 일 다 하늘에 맡기자. 이것이 바로 멘탈 포인트입니다. 이쯤에서 코칭, 여기 계신 분들 강사들 참 많으신 걸로 알아요. 강의 시장 좋아요.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지도법은 코칭을 하셔야 돼요. 제가 삼성, LG 여기저기 막 다닐 적에 이제 사내 코치들이 많아지셨어요. 왜냐? 이제 리더가 지시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안 좋아하고 안 들어요. 그 고급진 기술들을 마구마구 정말 사랑이 넘치셔서 주시지만 이 시대에는 싫대요. 일방적인 거 안 좋아해요. 그게 처음에 저희 멘탈 코치 효시가 티모시 고웨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거거든요. 즉 마찬가지로 스포츠 현장에서 코칭학은 원래 있었어요. 운동학, 생리학, 운동역학 각종 것을 다 코치가 승리, 우승 만들기 위해서 답주고 끌어내고 하는 방법.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 티모시 고웨이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도로 테니스 너무 좋아해서 알바로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자연스러운 동작이 싸그리 사라지고 운동에 흥미도 잃더라. 이를 어찌할꼬 무슨 방법 없을까? 학습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자. 찰스, 너가 하는 동작 한번 잘하는 데이비드하고 비교를 해봐. 찰스, 너는 데이비드하고 비교해 볼 적에 어깨 높이는, 호흡의 깊이는, 몸의 움직임은 이렇게 차이점을 인지시키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가 코치님, 저 친구보다 어깨 높이가 제가 너무 높네요. 호흡이 너무 가쁘네요. 이러면서 스스로 교정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알아차린 인지된 것들은 굉장히 지속 효과가 좋고 스스로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질문 기법. 요것을 통해서 이제 티모시 고웨이가 어마무시한 성과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성과 게임하는 곳이 비즈니스인데 티모시 고웨이, 당신은 그 어마무시한 생존과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성과를 냈으니 우리 비즈니스에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불려가서 성과 냈어요. 그래서 초기의 스포츠 코치들이 초기의 비즈니스 코치들이 다 스포츠에서 넘어온 기술 코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바죠. 그리고 나서 이 티모시 고웨이는 그 성과 게임을 가지고서 간 곳이 바로 이 공부, 학교. 저희가 멘탈 코칭을 학교에서 할 적에는 학부모 멘탈, 교직원 멘탈, 학생 멘탈, 패컬티 멤버스, 행정 선생님들을 위한 멘탈 4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회화여고에도 멘탈 코칭이 공부를 위한 멘탈 코칭이 끝났지만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리는 곳이고요. 헬스케어 산업도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옛날에 트레이너들이 촌리같이 몸 좋은 사람이 자, 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번, 11번, 한 번 더 소리 질러가지고 했던 그 방식 먹혔대요. 그런데 이제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보니 기분 나빠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투 피트니스라고 우리나라 최고 브랜치가 있는 그곳에서 저희가 교수 과정으로다가 갔었던 이유가
이 헬스케어 산업도 이제 더 이상 윽박 지르고 소리 질러서 안 되더라. 6개월 끊으면 자전거 경품 더 주고 한 달치 더 운동권 준다. 이 방식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심지어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 불 끄는 기술로다가 성과를 내는 듯 탁월하다 해서 양재영 소방 공무원이 들어오셔서 저희 성과 내는 방정식을 가지고 불 끄는 것을 연구 개발한 끝에 1계급 특진 동료보다 3년 앞서서 하셨어요. 진급을. 심지어는 저희는 스님 멘탈 코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멘탈 코칭을 찾아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코칭 서비스 시장 얼마나 커지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즉 16년도부터 27년까지 미국에서 개인 개발 시장, 우리 지금 이렇게 자기 개발 시장 어떤 방식으로 커지는지 책을 통한 공부, 자기 개발 16년도부터 27년까지 볼 적에 요만큼 커지더라. 이 플랫폼, 지금처럼 온라인 기반 SNS 요만큼 커지더라. 놀랍게도 퍼스널 코칭 트레이닝 이만큼 커지더라. 제일 크죠? 워크숍과 세미나는 지금 요거 팬데믹 이전 자료예요. 팬데믹 이후 조사를 보면 더 줄었을 거예요. 이제 돗대기로 앉혀놓고 수업하는 거 굉장히 불안스러워서 참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개인 시장, 퍼스널 나만의 코치, 나만의 트레이너, 그거 원한다. 그래서 이 코칭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 멘탈 코치로서 비스포츠인으로 5년간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 전례 없고 이례 없는 스포츠 심리 박사도 할 수 없는 이런 활동 무엇이 가능하게 있을까요? 코치협회 전 KPC, NLP 마스터 아주대학교에서 했지만 이것으로는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과를 내는 멘탈 코치, 공허한 성과가 아니라 최고의 심리 상태를 통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행복도 잡고 성공도 하는 그런 성과 코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질문 경청하는 20년 전에 그 코칭 모델로는 현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현재 KAC, KPC 10,000명이 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과는 무엇으로 내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신념과 철학을 베이스로 두는 것. 즉, SK 와이번즈의 마지막 도장을 꽝꽝 유준열 사장님이 찍어줄 적에 천코치, 나는 네가 하도 성과해서 기술을 중시한 바탕이 없는 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의 말을 들어보니 이 멘탈 코칭이라는 것은 아들러 심리 철학을 베이스로 하는구나. 철학이 있는 그런 과정이면 나는 도장 찍어준다. 꽝. 우리 멘탈 코치는 가장 강력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신념이고 이것으로 성과를 냅니다. 인간은 본래 도전을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나 자신, 우리 아이, 우리 고객이 정말 본래 도전을 좋아한다고 믿으십니까? 본래 우리는요, 어느 누가 몸을 뒤집어 라고 해서 뒤집은 게 아니라 그 갓난아기 적부터 용쓰고 애쓰고 기쓰면서 스스로가 몸을 뒤집었어요. 기라고 하지 않아도 기였어요. 일어나지 말라 해도 기를 쓰고 일어나서 3000번 무릎팍 깨져서 걸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을 믿을 적에 저 자식 또 저러지가 아니라 이걸 믿는다면 우리 아이는 본래 도전을 좋아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럴까?
우리 팀원은 본래 도전을 좋아하는데 뭔 일이 있어서 저럴까? 라고 하시며 다가가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이 우주의 작품으로 앉아 계세요. 각자 저마다의 개성, 고유성, 향기가 있는 그런 생명의 위대한 존재로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수 없고 질문하여 그 독특한 존재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본래 창의적인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빨간 벽돌 가져와서 고춧가루 빻아서 소꿉놀이 했던 우리 여성들, 남학생들은 진지를 구축해서 낙엽, 가지 끌어모아 또 집에서는 이불 쌓아모아 전쟁놀이 했던 거 안 가르쳐줘도 했던 창의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미래를 만들 수 있기에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어린 시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모습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 잠재력이 있기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97%의 무의식 중에 나는 3% 개발했다. 그럼 과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몇 프로를 개발하셨을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미래를 만들 수 있고 무한 잠재력이 있다는 그 관점에서 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피 묻은 사진을 보고 공황장애에 걸려 고등학교 때는 그것이 폭발하여 공황 발작 상태가 되었죠. 죽음을 넘나들 수준의 그런 발작을 가까스로 어찌 이겨냈지만 다시 대학 가서 쓰러져서 13년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을 팔아서 현대의학이 안 된다고 했기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기인, 도인, 초인, 명인, 무속인을 만나면서 치료를 하고 돌아다니죠. 상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통증에 참을 수가 없어서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근육 주사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녀의 엄마는 우리 딸이 오늘은 살아있을까? 숨소리를 듣고서 안심하고 주무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소녀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눈을 뜨면 또 살아있어요. 생명은 어마무시하게 질기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포기했던 그 삶,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삶에 단 하나의 어머니가 지켜주셨고 믿어주셨죠.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먼저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의 무한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에 그 소녀 천비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 자신도 몰랐던 이 미래는 우리가 도전을 좋아하고 본래 창의적이며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가장 최고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세계 랭킹 1위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신영석 MVP 배구, 최고의 미남으로 꼽히는 그 배구의 문성민 주장 등 컬링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한테 주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건 무한 가능성의 잠재력의 멘탈을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프로야구에 들어가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승률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
기존의 멘탈 갑의 개념을 뛰어나서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하는 그 멘탈에 프로세스적인 엄청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최초의 멘탈 코칭 전문가 과정을 연 우리 멘탈 코칭 연구소는요, 이렇게 일본의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과정에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을 보시면 여기에 조영호 아주대학교 코칭학과를 설립하신 조직문화의 대가로 불리시는 조영호 원장님, 지금은 굉장히 바쁘신 은퇴 이후의 삶을 멘탈 코치로 계시죠. 이만수 레전드 야구 감독님, 이분이 강추하셔서 이종도 레전드 야구 감독님의 저희 가정 오셨고, 뭐 축구 감독님부터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르치는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요. 저도 초기에 강사를 했지만 끊임없이 배워가지고 어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체력적 한계로 어렵더라고요. 그럴 적에 끌어내고 그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하는 이 코칭을 배우셔서 많이 활발하게 다니시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황미진 기능의학 닥터, 우리나라의 기능의학으로 유명하신 분, 2기의 멘탈 코치로 들어오셔서 의사가 환자를 멘탈 코칭하니 매출액이 확 늘었더라. 4기의 경영실장 들어가세요. 5기의 남편, 우리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당신도 의사이니 병원 매출을 위해서 들어가세요. 라고 해서 오셨던 거죠. 박경민 심리 상담 교사, 청주에 있는 이 중학교 교사께서는 남편, 당신 6기에 꼭 들어가 해서 조중무 멘탈 코치가 8기에 계시고, 메리츠화재 우리 임현수 코치님, 고성과를 내서 이 과정으로 많은 분들 모셔주셨고요. 또 저희 과정은 힐러들이 참 많이 오세요. 나의 멘탈 건강하게 하고 타인의 멘탈을 치료해 주시는 힐러 변혜경 코치님은, 아들아,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멘탈밖에 없느니라. 나 2기, 6기 아들 들어가셔 해서 저희 과정 한 10명 정도 소개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SID 삼성 전무이사로다가 은퇴 이후의 삶 무엇으로 살고 멘탈 코치다. 왜냐? 지금 트렌드, 화두,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잡으로서 멘탈이기 때문에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기의 내적 성장과 더불어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멘탈, 이것이 저희의 핵심이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분야, 코칭을 스포츠에서도 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역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 특히 학부모님들, 여기에 지금 멘탈 코치님들 몇몇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엄마 멘탈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런 멘탈을 통해서 우리 동료, 가족, 친구들 변화시키는 진짜 비전, 사명, 이런 기여의식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물론이고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강사, 힐러, 현 전문 비즈니스 코치들, 또 무엇보다도 스포츠 하시는 부모님들, 또 스포츠 코치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기업의 CEO, 저희 뭐 현대 자동차의 김주연 과장님, 현대 엔지니어링의 정근수 차장님, 실무 전문가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뭐 포스코 부회장님부터 다 오셨던 과정인 건 저희가 핵심은 최고의 성과를 위해 최상의 멘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이에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무한 가능성의 멘탈이 있기 때문이며, 이 시대는 멘탈이 강한 자가 살아남고 멘탈은 행복과 성공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 얼마나 개발하셨을까요? 저희 멘탈 코치 10기, 11월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의 미래 비전, 세계 평화와 가정의 평화, 나의 멘탈을 위해 가문처럼 보석 같은 멘탈 물려주기 위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